집을 사고는 싶은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대출은 과연 얼마나 나올지 너무 막막하셨죠. 오늘 이 시간 단 하나의 가이드로 여러분의 내 집 마련 대출 로드맵을 완벽하게 그려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며칠 전에 제 친구한테서 아주 다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야, 나 서울로 가야 하는데 집 사고 싶은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도 모르겠어. 하면서 완전 패닉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뜸 물어봤죠. 야, 그래서 대출은 얼마나 나와? 모은 돈은 얼마고? 그랬더니 친구가 대출? 그건 아직 모르지. 일단 집부터 봐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러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딱 이런 생각하고 계셨나요? 절대 안 됩니다. 집을 보러 임장을 다니시기 전에 내가 도대체 얼마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진짜 내 한도를 아는 게 모든 것의 완벽한 첫 단추예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대출 종류가 엄청 복잡하고 많아 보여도 사실 크게 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바로 정부 대출과 시중은행 대출이에요. 정부 대출은 금리가 진짜 착한 대신에 소득이나 집값 조건이 엄청 깐깐해요. 반면에 시중은행 대출은 조건이 꽤 널널한 대신에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여기서 우리 부동산 대출의 절대 원칙 하나 세고 갈게요. 무조건, 정말 무조건 정부 대출을 1순위로 먼저 노리세요. 그리고 거기서 부족한 부분만 은행 대출로 싹 채우는 겁니다. 이 순서를 거꾸로 하시면 생돈 수천만 원을 이자로 날리실 수 있어요. 자, 이 꿀같은 정부 대출을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치트키가 바로 생애 최초 자격인데요. 근데 이 단어 정말 많은 분들이 단단히 오해하고 계세요. 생애 최초라고 하니까 내가 태어나서 은행 대출을 한 번도 안 받아봤어야 하나? 하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학자금 대출, 시정대출, 마이너스 통장 다 있어도 전혀 상관없어요. 이건 오직 내 인생에서 집을 단 한 번도 소유한 적이 없는가를 뜻해요. 그러니까 대출의 역사가 아니라 소유의 역사라는 점. 이거 진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 결정적인 포인트는요. 나 혼자만 무주택이라고 무조건 프리패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민등록 등본에 같이 올라가 있는 세대원 전부를 아주 깐깐하게 봅니다. 같이 사시는 부모님이 집을 가지고 계시거나 지금은 없어도 예전에 파신 적이 있다면 아니면 심지어 여러분이 아주 어렸을 때 부모님이 여러분의 명의로 시골 땅이나 주택 지분을 아주 조금이라도 넘겨준 적이 있다면 전부 생애 최초 탈락입니다. 이거 모르고 덜컥 계약금부터 쌓다가 나중에 잔금 치르시는 날 대출 거절당해서 계약금 다 날리는 대형 사고들 현실에서 정말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이런 끔찍한 잔금날 사고를 피하려면 뇌피셜 말고 공식적으로 확인을 딱 해봐야 됩니다. 딱 3가지만 그대로 확인하세요. 첫째, 청약홈 사이트에 접속해서 로그인합니다. 둘째, 청약 자격 확인 메뉴에 들어가서 주택 소유 확인을 쫙 눌러보세요. 여기에 아무 기록이 없어야 진짜 무주택이에요. 셋째, 만약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는데 부모님 기록이 뜬다? 그러면 집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에 무조건 30만 원짜리 고시원이라도 구해서 세대 분리부터 하셔야 합니다. 내 자격 확인 없이 계약서부터 쓰는 건 폭탄 안고 불길에 뛰어드는 거랑 똑같습니다. 1장입니다. 정부 대출의 양대 산맥이죠. 디딤돌 대출 대 보금자리론. 완벽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이 표가 오늘 핵심을 아주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데요. 여러분, 지금 당장 화면 캡처하세요. 디딤돌 대출은 부부 합산 소득 6천만 원 이하, 집값 5억 이하일 때 최대 2억 4천만 원까지 나와요. 물론 신혼부부나 다자녀면 조건이 조금 더 완화됩니다. 반면에 보금자리로는 소득 7천만 원 이하, 집값 6억 이하일 때 최대 4억 2천만 원까지 쏴줍니다. 정리하자면 디딤돌이 금리는 압도적으로 제일 낮지만 보금자리로는 한도가 훨씬 넉넉하고 대출 내내 금리가 고정된다는 엄청난 장점이 있는 겁니다. 그럼 난 대체 뭘 골라야 해? 당연히 고민되시죠? 내 소득이 6천 이하에 5억 이하짜리 집을 보신다면 무조건 금리가 제일 싼 디딤돌부터 확인하세요. 근데 솔직히 현실을 좀 볼까요? 요즘 수도권에서 5억 이하 번듯한 아파트 찾기 정말 하늘의 별따기잖아요. 그래서 내 소득이 기준을 살짝 넘거나 6억에 가까운 집을 보신다면 보금자리론이 훨씬 현실적이고 스트레스 덜 받는 선택지가 될 겁니다. 2장입니다.
만약 내가 앞서 말한 정부 대출 조건을 훌쩍 넘겨버린다면 걱정 마세요.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이라는 아주 강력한 대안이 있습니다. 화면에 크게 뜬 숫자 70, 이 압도적인 숫자가 대체 뭘 의미할까요? 원래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수도권 규제 지역 기준으로 끼케야 집값의 40%밖에 대출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이 일반 시중은행을 가더라도 생애 최초 자격이라는 이 마법의 카드만 내밀면 이 대출 한도가 무려 70%까지 껑충 뛰어오릅니다. 까다로운 소득이나 집값 제한 없이도 혜택은 아주 확실하게 챙겨주는 거죠. 대박이죠.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어요. 이 6억 원이라는 절대적인 한도의 벽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방금 생애 최초면 70%까지 해준다고 했지만 은행 생애 최초 대출의 절대적인 최대 한도는 무조건 6억 원으로 꽉 막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8억 5천만 원짜리 집을 사면 70%가 대략 6억 원이잖아요. 이 가격대가 대출 효율을 극한까지 뽑아먹는 최고의 가성비 구간입니다. 만약 집값이 10억, 15억으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대출은 6억 원에서 단 1원도 더 나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거 명심하세요. 자, 이제 진짜 여러분 상황에 딱 맞는 실전 계산을 해볼 건데요. 그 전에 뉴스에서 허구한 날 떠드는 영어 알파벳 3개, 진짜 딱 10초 만에 정리하고 갈게요. LTV는 집값 대비 대출을 몇 프로나 해주냐입니다. 그냥 내가 살 집값을 2%로 곱하시면 돼요. DTI랑 DSR은 내 연봉으로 이 대출을 갚을 능력이 되느냐 이걸 보는 건데요. DTI가 주택담보대출을 갚는 것까지만 본다면 DSR은 내 마이너스 통장, 자동차 할부금, 신용대출까지 0원까지 탈탈 떨어서 엄청 깐깐하게 심사하는 겁니다. 자, 개념 정리 끝이고요. 바로 계산 들어갑니다. 자, 그럼 이 지식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현실 케이스 스터디로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과 가장 비슷한 상황을 여기서 꼭 찾아보세요.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연봉 5,500만 원의 외벌이 10년차 부부, 수원에 있는 5억짜리 아파트를 사고 싶습니다. 소득 6천 이하, 집값 5억 이하니까 디딤돌 대출 프리 패스죠. 자, 5억이면 70%면 원래 3억 5천만 원이 나와야 하는데 아차, 여기서 세부 한도 제한에 턱 걸려버립니다. 디딤돌 일반 대출은 최대 한도가 2억 원이거든요. 결국 나머지 3억 원은 오롯이 내 현금으로 채워야 한다는 소리죠. 최대 한도의 벽이 어떻게 내 발목을 잡는지 보여주는 아주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특별 조건이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 평촌에 6억짜리 집을 보는 부부 합산 연봉 8천만 원의 맞벌이 신혼부부예요. 소득 6천 넘고 집값 5억 넘는데 디딤돌이 될까요? 네, 됩니다. 신혼부부 특례가 붙으면 집값 6억까지, 소득은 8,500만 원까지 기준이 확 올라가거든요. 게다가 대출 한도도 최대 3억 2천만 원까지 팍 늘어납니다. 아까 외벌이 부부보다 집은 1억이나 더 비쌌는데 내 현금은 오히려 2억 8천만 원만 있으면 되는 거죠. 특례 조건의 힘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이번엔 보금자리론 일반 케이스 가보실게요. 연봉 7천만 원 이하인 1인 가구 싱글이 천안에 6억짜리 주택을 삽니다. 조금 깔끔하게 통과했죠. 6억의 LTV 70%면 4억 2천이 나와야 하지만 이분은 생애 최초 우대가 아닌 일반 자격이라서 보금자리 이론 한도인 3억 6천만 원까지만 대출이 나옵니다. 개인 돈 2억 4천만 원을 들고 든든한 고정금리 방어막을 쫙 치면서 안전하게 내 집 마련을 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자, 그럼 보금자리론에서 혜택을 0원까지 끌어모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산에 6억짜리 집을 사는 맞벌이 부부인데 마침 생애 최초의 신혼부부예요. 이분들은 앞선 조건의 혜택을 말 그대로 극대화합니다. 보금자리론의 절대 한도인 4억 2천만 원을 꽉 채워서 받아버리죠. 와, 계산해보세요. 내 현금은 고작 1억 8천만 원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살펴본 케이스들 중에서 진입장벽이 제일 넓고 가성비에 가장 훌륭한 루트입니다. 앞서 말한 케이스 말고 저는 소득도 높고 집값도 비싸서 정부 대출 기준 다 초과하는데요 하시는 분들을 위한 시중은행 케이스입니다. 의뢰에 8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사고 싶은 연봉 9천만 원의 맞벌이 부부입니다. 생애 최초 LTV 70% 팍 적용받고요. DSR 40% 규제도 가볍게 통과해버립니다. 결과는 은행의 생애 최초
최대 한도인 6억 원을 풀로 땡겨옵니다. 현금 2억 5천만 원으로 8억대 집을 매수하는 궁극적인 은행 활용 전략이죠. 자, 이 슬라이드에서 정말 뛰어내리는 아주 잔혹한 현실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앞선 케이스랑 똑같이 위례 8억 5천짜리 집을 연봉 9천만 원으로 사는데 딱 하나 다른 점은 이분들은 예전에 집을 한번 가진 적이 있다는 겁니다. 즉 생애 최초 자격이 날아가 버린 상태인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LTV가 70%에서 40%로 그냥 반토막이 나버립니다. 대출은 3억 4천만 원으로 쪼그라들고 결국 내 돈이 무려 5억 1천만 원이나 필요해집니다. 똑같은 소득, 똑같은 집인데 생애 최초 타이틀 하나 없다고 내 현금이 2억 6천만 원이나 더 필요해지는 겁니다. 생애 최초의 위력, 이제 진짜 확실히 체감되시죠? 오늘 배운 내용 머릿속에 쏙쏙 박히시죠? 딱 이 세 가지 황금 원칙만 가슴에 새기시면 됩니다. 첫째, 집부터 보러 부동산 뛰어가지 말고 당장 청약 홈 켜서 내 생애 최초 자격부터 확인하기. 둘째, 대출은 무조건 정부 대출 먼저 찌르고 한도 부족할 때만 시중은행으로 넘어가기. 셋째, 내 소득과 사고 싶은 집값에 맞춰 미리 케이스를 계산해보고 예산을 확정하기. 내가 얼마짜리 집을 살 수 있는지 아는 순간 이미 내 집 마련의 절반은 성공한 겁니다. 은행 창고 가셔도 이렇게 친절하고 쫙 정리해서 절대 안 알려줍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알고 가셔야 은행원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어요. 오늘 저희 집조화 채널에서 준비한 내 집 마련 대출 로드맵 가이드는 여기까지입니다. 아참, 은행에서 최대 한도 6억 원을 꽉 채워 받으시면 1억당 월 이자가 대충 40만 원. 그러니까 매달 240만 원 정도가 통장에서 빠져나간다는 이 현실적인 감각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목표로 하는 예산과 지역은 어디인가요? 본인의 소득이나 헷갈리는 상황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케이스에 대해 우리 같이 이야기해보고 고민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이 가이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다음 이 시간에도 진짜 돈이 되는 가장 확실한 부동산 금융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